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보름 이상 잠행을 이어가던 김정은 위원장의 16일 만에 극적인 등장, 그리고 군사행동 철회가 아닌 보류 판단에는 어떤 판단이 작용했을까요? 전문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 어제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는데 김여정이 공언했던 4대 행동은 일단 호흡 조절에 들어갔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숨 고르기에 들어가서 긴장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또 삐라 살포에 대한 우리의 조치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반응이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정확한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 이 보류 자체를 취소를 했다든가 향후에 이런 군사 도발을 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당 우위 체제 국가죠. 북한에서 북한군은 당의 지도, 당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것을 결정한 핵심 기구가 당 중앙군사위원회인데 오늘 결정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결정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예비회의라는 회의 기구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확히 어떤 회의입니까? 당중앙군사위원회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북한은 당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도 당의 군대이죠. 국가의 군대가 아니고. 그래서 당이 실제 우리와 같이 국방부라든가 국가가 이제 군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이 군대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련된 국가의 조직들은 대부분 어떤 결정된 것을 집행할 뿐이고 당에서 모든 걸 집행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군사에 관련된 군사력이라든가 군사 활동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의 가장 최고 기구가 당중앙군사위원회고요. 그 당중앙군사위원장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비회의라는 것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당중앙군사회의는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1년에 한두 차례 꼭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김정은 위원장 들어와서 예비회의라는 건 처음 한 것 같고요. 과거에도 이런 것이 있었는가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지만, 예비회의를 굳이 열어서 당중앙군사위원회에 향후 실제 본회의하는 어떤 그런 안건을 사전에 점검을 하고 이것을 올려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점검했고, 또 실제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 행동에 대해서는 보류했다라고 한 것은 이 김정은 위원장뿐만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당분간은 안건을 올리지 않고 시행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 예. 어쨌든 이 예비회의를 통해서 보름 넘게 침묵을 이어오던 김정은 위원장이 재등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등장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정된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김여정 부부장, 제1부부장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사실 그 목소리 자체는 김정은 목소리였고,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후계자라든가 이런 측면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약간 아바타 비슷하게 김여정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되어 있었고요. 실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이고,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에 이번에 올린 어떤 안건들 자체가 좀 가벼운 안건들이 아닙니다. 대단히 무거운 안건들이 많거든요. 이 어떤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 행동에 관련된 4가지 조치사항, 금강산에나 개성공단에 부대를 재배치한다든가, 어떤 군사 합의를 파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오늘 이런 어떤 대남 군사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군사 정책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핵무기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한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전쟁 억지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금 현재 이번 예비회담 자체를 남쪽에 관련된 어떤 군사적인 어떤 보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감춰진 내용들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앞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모습, 그리고 대남 비난 기사를 삭제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거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이 보류와 관련된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류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만 지금 나타나는 것들도 이제 정확하게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정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북한이 군사적인 행동을
철회했다 아니면 뭐 완전히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보다 어떠한 경우에든 뭐랄까요, 이런 것들이 다시 등장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우리의 어떤 사항 여건뿐만 아니라 또 지금 어떤 우리 정부가 이러한 어떤 사항을 뭐랄까요,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도 나름대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떤 것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북한이 4대 행동을 강행할 경우에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파기를 의미하는데 이번 보류 결정에는 이후에 남북관계 복원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도 깔려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번 조치 자체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단순히 북한이 대북이라고 하죠. 전단 살포에 대한 어떤 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네. 하노이 이후에 있었던 우리에 대한 어떤 신뢰의 문제라든가 누적된 불만들이 다 이렇게 한 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뭐랄까 틀 자체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김정은식 남북 관계의 어떤 새판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야만 현재 뭐 이것이 할 것이냐 말 것이 문제는 이미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라는 것이 폭파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더 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남북의 그 4.27 어떤 상징적이라는 연락사무소를 부셨다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대단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뭔가 새로운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그 속에서 이러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들이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연장선상에서 오늘 북한의 예. 발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사항의 핵심 워딩을 보면 철회나 중지가 아닌 보류입니다. 이거 주의 깊게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류거든요. 그냥 왜 보류했냐는 것이죠,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제 보류라는 것은 다시 할 수 있는데 앞서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러한 어떤 보류라는 것이 어떤 그 내부적으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함이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까지 건설 현장으로 내몰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 중심의 정면 돌파전을 매진하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대외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또 위기 국면으로 나가는 것은 오히려 북한 내부적으로도 대단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주민들에게 이런 정면 돌파전을 하기 위해서 그 적절한 수준과 속도를 조절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제 군사 행동을 하기 위해서 명확한 명분을 만들기 위함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진짜 남북 관계에 대한 복원이 정상적으로 가기를 바라는지 진정성에 대한 어떤 마지막 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이 문제, 이 보류에 대한 것들을 좀 재확인하고 북한의 어떤 숨은 의도를 알아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이제는 그 보류 결정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이 관심이 될 것 같은데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6.25 그 70주년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 대북 메시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대북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지난번에 북에게 이제 특사에 관련된 문제를 북한이 또 공개를 하면서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북 메시지를 어떤 것을 전달하느냐. 지난번에 사실 대통령이 그 3주년을 하면서 또 발표한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역지사지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가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것을 또 잘못했다든가 뭐 꼭 잘못했던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어떤 점이 부족했다든가 또 한편으로 남북이 꼭 뭔가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좀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먼저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남북 간의 무슨 협상이라든가 뭐 만남이라든가 또 남북이 뭔가 같이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너무 접근을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적절치 북한이 반응하기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